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믿고 배우는 인기 요리사 방영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특 씨, 예.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쌀쌀해졌는데 네. 이 쌀쌀한 추위도 건강한 집밥으로 좀 이겨낼 수 있죠? 그럼요. 밥맛이 도는 집밥의 기본, 오늘 밑반찬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연근 메추리알 장조림 하고요. 그리고 취나물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반찬들은 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하얀 쌀밥에 올려 먹으면 참 꿀맛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반찬, 오늘 만드는 반찬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이 사실 든든한데요. 맞습니다. 예. 잘 배우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밥상 고민을 덜어주는 반가운 반찬인 것 같은데요. 자,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 공개해 주세요. 자, 먼저 이 연근조림. 이 네. 연근조림이 이렇게 졸이면 졸일수록 네. 끈적한 양념이 그 쫄깃한 그 식감이 더해져서 네.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던 밑반찬 음식이었습니다. 중에 하나였나요? 그 연근이 사실 이 즈음에 이제 되게 신선한 연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살살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준비를 해주면 좋은데 연근은 너무 두꺼우면 양념이 좀 안 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0.8cm에서 한 1cm 정도 두께로 연근을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좀 뚱뚱한 이렇게 굵은 연근일 때는 반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조금 더 썰기가 편하거든요.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한번 이렇게 한 2, 3분 정도 담궈놨다가 물기를 빼면 또 연근의 그런 아삭아삭한 맛이 나서 좋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해주면 되고 오늘 같이 들어가는 재료가 메추리알이에요. 메추리알. 네, 보통 장조림하면 뭐 달걀이나 메추리알 많이 쓰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그마한 아이들도 아주 잘 먹는 예. 메추리알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연근은 바로 쓰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설명처럼 좀 두었다 써야 되는 데는 반드시 물에다가 담궈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색깔이 누렇게 변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네.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은데 자, 불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팬에다가 불을 달군 상태에서 이제 볶아줄 텐데요. 오늘은 여기다 볶아줄 때 팬이 달구어지면 여기에다가 올리브유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들기름을 들기름을. 네,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같이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달구어지면 냄비 밑에 이렇게 기름을 불려줘서 기름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함께. 네, 넣어주시면 좋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연근을. 썰어놓은 연근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 연근을 잘 몰랐을 때 네, 이 구멍이 송송 나 있잖아요. 네네. 일부러 구멍을 하나하나씩 다 내는 줄 알았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연근을 잘 먹었다 그러니까 되게 식습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 때는 사실 연근, 우엉 이렇게 먹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잘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네. 말고 네. 다른 어린이 나이 친구들은 네. 이런 연근들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작게 썰어서 주거나 아니면 다른 맛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섞어서 같이 그렇죠, 먹는 경우가 예.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같이 들기름 향 고소하게 나시죠. 이렇게 해서 들기름하고 같이 볶아주면 향도 좋고요. 그리고 훨씬 맛이 좋아요. 얼마나 볶아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볶다 보면 연근이 아까 불투명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열을 받으면 기름이 스며들면서 이 가장자리가 조금씩 투명해지거든요. 보여지세요? 예, 예. 여기 보면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하고 들기름하고 이 연근이 충분히 먹어서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해지면서
가장자리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준비해 놓은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근이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조림을 하다 보면 불의 세기에 따라서 이 국물이 줄어드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예. 하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조금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셀 때는 그 불을 조금씩 물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 그거 생각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서 한 7, 8분 또 7, 10분 8분 정도 정도? 이렇게 해서 끓여서 연근이 한 반 정도가 익을 때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좋고요.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작다 보니까 달걀보다 훨씬 적게 삶아야 되잖아요. 시간을요. 그래서 찬물에서부터 메추리알을 넣고 삶아서 끓고 시작한 지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면 다 익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찬물에다 넣었다가 꺼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돼요. 삶을 때 한 2, 3분 정도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면 같은 방향으로. 네, 네. 그러면 이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흰 부분에 붙지 않기 때문에 껍질을 벗겼을 때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껍질을 벗겨주실 수 있죠. 야, 정말 이 노른자가 네. 정 가운데에 딱 위치했네요.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벗겼을 때 노른자가 밖으로 나와서 되지 않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한 중불보다 조금 센 불에서 끓여서 한 10분 정도 끓으면 이제 충분히 반 정도가 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간장이랑 양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오늘 들어가는 양념은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맛술, 그다음에 올리고당,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꿀하고 검은깨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장, 그리고 맛술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리고당. 보통 이제 단맛을 내주는 거에 뭐 설탕이나 올리고당, 물엿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요. 올리고당은 소화를 좀 촉진시키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당도가 조금 낮다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뭐 메이플 시럽이나 이런 거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꿀은요, 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에 검은깨하고 같이 넣도록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올리고당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지금 익고 있는 예. 연근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 조금 약간 부드럽게 익은 게 눈으로 느껴지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아까 섞어 놓은 거를 넣어주세요. 익지 않았을 때 넣게 되면 이제 양념이 스며들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연근이 충분히 익어서 간장 양념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 먼저 간장이랑 맛술이랑 올리고당 들어간 걸 집어넣고서 먼저 2,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래서 연근에 조금 색깔이 약간 까무잡잡해지기 시작할 때, 약간 색깔이 들기 시작할 때요. 그때 한 2, 3분 정도 끓고 나면 그 후에 여기다가 메추리알을 넣으셔서 같이 졸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메추리알을 넣어줄 건데요. 메추리알을 넣고 졸일 때는 불의 세기를 중약불로. 중약불로. 네.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뭐냐면 센 불에서 하다 보면 이 간장이 연근이랑 메추리알에 스며들지는 않고 그냥 해발되기 때문에 쫄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겉에는 색깔이 나는데 속에까지 양념이 안 벨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한 10분 해서 12분 정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뚜껑을 반 정도쯤 이렇게 걸쳐서 해서 불을 약하게 해서 좀 푹 익을 수 있도록 간장을 졸여줄 수 해주시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았을 땐 뚜껑을 열어서 양념장이 잘 뱄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은근하게 졸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가끔씩 다른 음식 만들면서 잘 졸여지고 있나 하고 뚜껑 열고 한 번 더 이렇게 더 저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면 아주 맛있게 졸여지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좀 잘 졸여지고 있는 동안에 한번 저희는 네, 오늘 이제 같이 만드는 취나물 볶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취나물 하면 보통 이제 생취, 그러니까 그냥
준비되어져서 신선한 거 상태의 거를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말려서 건조되어져 있는 취나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취나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이 또 응축되기 때문에 되게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건조된 취 같은 경우를 먼저 사시면은 한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래서 불리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던 게 그렇죠. 이렇게 조금 20분 정도 불리면 이렇게 촉촉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를 네. 물이 끓고 있는 데다가 삶아 주셔야 돼요. 끓는 물에다가요? 네. 여기다가 불린 한 20분 정도 불린 이 취나물을 여기다 넣어서 삶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 줄 때는 이 취가 충분히 부드러워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 중불에서 해서 한 20-30분 정도 30분 삶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푹 손으로 만졌을 때 정말 부드러워질 정도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단단한 것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20-30분 정도, 30분 정도? 네, 좀 넉넉한 냄비에다가 해서 삶아주시면 좋아요. 뚜껑을 열고 하나요? 네, 나물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어놓고 삶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많은 양을 할 때 냄비가 아주 크고 넘칠 염려가 없다 할 땐 뚜껑을 넣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집에서 한 2-3인 정도 가족일 때는 요 정도 끓일 때는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또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저어줘서 맛있게 되고 있네요. 네, 위아래 연근이 이제 바뀌면서 좀 더 색깔이 간장 색깔이 잘 스며들고요. 그리고 이제 맛이 서로 잘 배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졸이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와서 다른 요리 하시면서 가끔씩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해서. 지금 여기다가 네. 소고기를 좀 넣어도 네.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넣고 싶으실 때는 처음부터 넣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고기를 삶아서.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고기의 맛을 넣고 싶을 때는 다짐육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처음에 볶을 때 같이 해서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장점은 고기 맛이 나서 좋은데 네. 단점은 뭐냐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렇구나. 고기가 막 이렇게 반점이 생겨서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약간 영양 밸런스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메추리알이 없을 때는 고기를 그런 식으로 고기를. 넣으셔도 좋죠. 근데 이제 지금은 메추리알 단백질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이제 뚜껑을 열고 한번 졸여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나물 준비했는데 미리 이제 삶아서 조금 물에다가 담궈놨어요. 네. 해서 보면 이렇게 손으로 보면 여기 보면 되게 부드러워졌죠. 아까 그 마른 취 같은 경우는 정말 딱딱했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물컹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냥 약간 부서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돼야지만 양념이 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삶아가지고 다시 한번 찬물에다가 한 2-30분 두는데 이때는 담가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묵은 나물에 어떤 맛이나 이런 맛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충분히 푹 삶은 다음에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찬물에 담가 놓으면 이 나물의 어떤 묵은 맛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요. 그러면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길이로 이제 먹기 좋게 길이로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조금 짧게 잘라주시면 네. 조금 먹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나물을 볶아줄 때 오늘은 보통 이제 간장 양념으로 해서 볶는데요.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들깨가루를 오늘 넣고 볶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들고 먼저 올리브유를 올리브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물을 볶을 때는 먼저 올리브를 넣은 상태에서 팬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달궈지면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하고요. 그리고 양파 다진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파 다진 거를 이렇게 넣어서 먼저 볶아주세요. 볶음을 할 때 이렇게 향신 채소를 볶아주는 이유는 마늘이나 양파의 감칠맛을 이렇게 기름에다가 좋게 해서 이 기름이 같이 나물에 볶아지면서 맛있는 맛을 내거든요. 매운맛은 날아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달큰하면서도 그 마늘과 양파의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준비해놨던 취나물을 넣어주세요. 보통 이 나물을
좋아하세요? 이택 씨 어때요? 제가 예전에는 나물 반찬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네. 취업일을 하면서 네. 이런저런 나물들을 먹다 보니까 네. 맛도 좋고 네. 건강도 좋고 아, 네. 이제 알아가고 맛을 있는 중입니다. 아셨군요. 네. 네. 여기 보면 그 나물이 갖고 있는 그 담백한 맛과 그다음에 되게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은데 특히 취나물은 향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먼저 다시마 육수 준비가 되어지면 다시마 육수 미리 이렇게 준비했다가 먼저 넣어주세요. 취나물이 약간 질긴 경우, 조금 단단한 경우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놓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간장, 그다음에 맛술, 자 여기다가 깨소금하고 들깨가루 넣어서 들깨가루를 넣으면 그 들깨의 향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고소한 향이 있죠. 네, 여기 물 조금만 더 네. 줘주시겠어요? 자, 이게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정말 취나물이 맛이 정말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들깨가루를 넣게 되면 네. 취나물의 맛이 깊어지고 더욱더 네. 고소해진다. 그렇죠. 고소한 맛도 나면서 정말 구수하고 맛있는 나물의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중불에서 은근히 볶듯이 이렇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물의 맛이 배면서 이 들깨가루의 향이 같이 배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지거든요. 잘박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국물이 있을 정도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물 할 때 보면 너무 건조하게 하다 보면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약간 다시마 육수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넣어서 촉촉하게 볶아주시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이제 거의 이제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금 간을 약간 하고요. 근데 오늘 반찬 이 두 가지가 네. 그렇게 막 소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보통 우리가 저장식하면 되게 간을 진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놓고서 오래도록 먹는다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염식, 저염식단. 간장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예.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간이 조금 약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을 끈 상태에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넣어줘서 네 향을 좀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제가 보고만 있어도 네, 제 몸이 싹 녹는 느낌이 드네요. 네 가져가 볼게요. 예. 네. 자, 나물 한번 담아 볼 텐데요. 야, 아까 그 처음에 봤던 네,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우리 취나물이 네.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또 변신을 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들깨가루랑 이렇게 넣어서 촉촉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졌는데요. 자, 고소한 향이 솔솔 올라오는데요. 네. 빨리 먹고 싶습니다. 네, 자, 매력 있는 나물, 취나물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연근 메추리알 네. 장조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추리알하고 연근이 거의 이제 졸여졌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꿀. 꿀. 네. 아, 그리고 양념이 정말 맛있게 싹 밴 네, 느낌이 그렇죠.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꿀은 특별하게 막 끓여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지막에 넣어서 섞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검은 깨 살살 뿌려서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근하고 메추리알하고 같이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연근을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잘 먹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어른들은 연근을 좋아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먹다 보면 잘 먹어요. 먹어요, 예. 네,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자, 먹기도 전에 너무 네. 예뻐서 반했는데요. 네. 건강한 반찬 연근 메추리알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건강한 별미 반찬 취나물 볶음. 고소한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취나물을 볶을 때 들깨가루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취나물의 맛이 깊어지고 더욱 고소해진다는 사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엄지척. 취나물 볶음으로 색다른 반찬을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연근 메추리알 장조림과 취나물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연근 메추리알 장조림은 먼저 연근은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밝은 팬에 올리브유, 들기름을 두르고 연근을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물을 부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간장, 맛술, 올리고당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연근이 절반 정도 익으면 양념을 붓고 2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삶은 메추리알을 넣어 10분 이상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꿀, 검은 깨를 섞어주면 연근 메추리알 장조림 완성! 취나물 볶음은 우선 불린 취나물은 끓는 물에 넣어 20분 이상 삶아줍니다. 삶은 취나물은 찬물에 2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양파를 볶아주세요. 향이 올라오면 삶은 취나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시마 밑국물을 붓고 간장, 맛술, 깨소금, 들깨가루, 물을 넣어 촉촉하게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참기름을 섞어주면 취나물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연근 메추리알 장조림과 취나물 볶음으로 영양 가득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반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자, 그럼 먼저 취나물 볶음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취나물만 살짝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취나물, 나물 이제 점점 좋아지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향이 정말 맛있는데요. 저는 이게 왜 취나물인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취나물에 볼품이 없어서 네. 이렇게 하다가 요리가 딱 되고 나니까 네. 맛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취나물이네. 아, 재밌네요. 와. 네, 채 하면서 먹는 그 취나물. 네, 이 취나물이요. 사실 나물에 가장 잘 알려졌다고 할 만큼 네. 되게 이렇게 마른 나물 중에서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나물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다양하게 밑반찬으로 또는 나물로 해서 비빔밥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 연근이랑 메추리알 장조림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담아 드려볼까요? 또, 네. 국물도 살짝 이렇게 얹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와, 이제 먹기 전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연근이 좀 딱딱하지 않을까. 네. 혹은 씹었을 때 아삭아삭함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고 부드럽네요. 특히 아까 들기름하고 우리가 올리브유랑 같이 볶았잖아요. 들기름으로 볶을 경우에는 이 연근이 갖고 있는 와. 식감이 아삭한 맛이 조금 더 이렇게 감자처럼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감자 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처럼 이렇게 너무 아삭아삭해서 씹어 먹기 어려울 때는 들기름하고 같이 볶아주시면 훨씬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고요. 너무 간 세지 않게 이렇게 졸여 놓으시면 예. 일주일 동안 반찬 걱정 안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오늘 월요일 그 첫 시간이었었는데 네, 야, 이렇게 맛있고 간단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또 반찬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내일 또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내일 잘 맛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시간엔 짭조름한 양념이 쏙 삼겹살 조림과
달큰한 맛이 좋은 시금치 청포묵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